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의 서울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내일 이사를 가게 돼서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 집에 있으니까 또 기념으로 팟캐스트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찍어보고 싶어서 오늘 팟캐스트 시작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 풍경이 보이죠? 저희 집에서 보이는 풍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저기 보면은 뒤에 반짝반짝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저게 롯데타워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저 롯데타워인데 저희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저거였어요. 롯데타워 뷰라는 거.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빌딩들이 있고 또 다양한 풍경들이 있는데 특히나 저 롯데타워가 보일 때 예쁘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롯데타워 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저 뷰는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사를 가려면 되게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저는 지금 전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한번 집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전세라고 하면은 되게 큰 금액을 집주인한테 제가 주고 이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월세, 전세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월세는 매달 얼마씩 조금씩 주는 거고 전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맡겨놨다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갈 때 다시 돌려받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전세 계약은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2년 조금 넘게 살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계약이 끝나기 이틀이면 안 되죠. 계약이 끝나기 2달 전에는 집 주인한테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요. 저 이사 갈 예정이니까 이런 거 보증금 이제 그 날짜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연락을 해둡니다. 그래야지 집주인도 새로운 여기 세입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달 전에 미리 말을 하고 이제 저도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그 이사 날짜가 되면 여기 있는 짐을 다 가지고 옮기고 또 보증금 맡겨뒀던 보증금을 또 받고 그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해결이 됐는데 제 보증금을 받은 그 집 주인이 제 보증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How dare?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로 저의 그 큰 돈을 은행에서 빌렸던 큰 돈을 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 써버려서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사가 6월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보험이라는 걸 들어놨습니다. 이 방을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을 대비해서 예방해서 미리 돈을 좀 넣어놓고 이게 보험을 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insurance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뒀는데 다행히 안전장치를 해뒀기 때문에 저는 그 보험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이사를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이사를 딱 정말 끝내고 나야지 확실히 다 해결됐다라고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사도 가니까 좀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사 되게 자주 다니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전학이나 학교를 옮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사를 좀 많이 다니셨나요?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였기 때문에 대구에서 초등학교 때 좀 이쪽 서울 근처로 큰 이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여러 번 집을 옮겼어요. 이런 전세 계약 일자 때문에 여러 번 옮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한 지 한 4년 차? 3-4년 됐어요. 이 집이 지금 두 번째 집인데 이제 다음으로 이사가 가게 되면 세 번째 집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이사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뒤에 좀 이사에 대해 좀 더 얘기할 거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이사 문화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새 집으로 집 모두 가지고 옮기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국에는 좀 특이한 이사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사 방법이냐면 포장이사라고 하는 이사 방법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거는 여러분 아실까요? 친구 생일날에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예쁘게 예쁜 종이에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예쁜 종이에 선물을 이렇게 싸잖아요. 그걸 포장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장해주는 이사가 있습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삿날 그 서비스를 예약을 하면은 그 서비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박스를 여러 개 가져와서 그 박스에 다 예쁘게 담아주십니다. 다 담고 뭐 침대, 냉장고 커다란 것도 다 상처나지 않게 이렇게 잘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서 다 트럭으로 옮겨서 이제 트럭을 타고 새로운 집으로 가서 설치까지 완벽하게 다시 포장을 풀어서 놓고 싶은 장소에 이렇게 딱딱딱딱 놔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런 서비스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 집 그러니까 저희 본가에서 이사를 할 때는 항상 이 포장 이사를 이용했어요. 왜냐면 짐이 너무 많고 우리 가족 4명 가족끼리 옮기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포장 이사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포장 예약해 놓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짐을 다 싸서 포장해서 옮기는 동안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원룸 그렇게 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포장 이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3번 정도 와서 같이 짐 싸고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좀 수고로운 과정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사를 처음 할 때는 당연히 가족들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사를 할수록 가족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포장 이사가 있고요. 또 완벽한 포장은 아닌 반 포장 이사라고도 있어요. 반은 그 반이죠. 전체가 아니라 그의 반 포장은 포장까지는 혼자서 스스로 하고 대신에 뭐 큰 침대, 큰 냉장고 이런 거는 포장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원룸이고 짐이 많이 없을 때는 일반 이사를 해요. 일반 이사는 혼자서 짐을 다 싸고 이제 트럭을 불러서 그 트럭에 대한 서비스, 트럭 서비스 돈만 지불하는 거예요. 보통 그 자취하는 친구들, 혼자 사는 친구들 보면은 이 일반 이사를 이용하더라고요. 이거를 또 전문 용어로 용달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사할 때 쓰는 큰 트럭, 파란색 트럭이 있거든요. 이 트럭을 용달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용달 이사." 뭐 "용달 불러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부른 적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에 가면은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짐을 다 치웠을 거예요. 그래도 뭐 꼼꼼한 곳에 청소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바닥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해 두지 않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화장실 같은 곳도 그냥 바로 사용하기가 찝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하면은 이렇게 대청소를 한번 크게 할 것 같긴 한데, 한국에는 또 이런 청소를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입주 청소라고 해요. 입주 청소는 그냥 원룸 같은 경우는 한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면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이랑 뭐 먼지랑 이런 것까지 싹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좋은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든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좀 편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이 입주 청소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죄송하게도 저희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열심히 청소 깨끗하게 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이사할 때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이사할 때 먹는 음식 뭘까요? 한국에서 이사할 때 먹는 음식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왜 짜장면을 이사할 때 먹을까요? 그 한국식 중국 요리 짜장면을 먹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타당한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새로운 동네에 간 거잖아요. 새로운 동네에 간 거고 새로운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새로운 집이 정리도 다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왔는데 뭔가 이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집에 두고 또 나가서 외식을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한 그런 느낌 때문에도 있고, 또 집에서 그렇다고 요리를 해서 먹자니 아직 먼지도 많고 청소도 한창이고 정리도 다 안 됐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막 어질러져 있어요. 그러면 또 요리를 해 먹기도 좀 뭐하단 말이죠. 좀 그래요. 그럴 때 보통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은 짜장면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은 짜장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삿 날에는 이렇게 짜장면을 시켜 먹고 그런답니다. 저도 오늘 아빠랑 이사를 하면서 짜장면을 같이 먹었는데 내일은 모르겠네요. 내일 또 짜장면 먹으려나? 모르겠다. 아빠 어떻게 할까요? 내일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한국의 이사 문화라고 하면은 집들이가 있죠. 집들이. 아마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좀 한국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이사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 집들이 해야지." 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무조건 들으실 거예요. 집들이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는 걸 집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사한 집에 놀러 가는 거, 그거를 집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집에 이제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물건들도 많고 또 되게 분위기도 낯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풀어 주려고 필요한 물건은 좀 갖다 주고, 또 이런 낯선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집들이가 시작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이, 친구 집들이에 갈 때는 꼭 사 가는 게 휴지 아니면 뭐 세제, 이렇게 생필품,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 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 가는 게, 집이 좀 아직 낯설고 좀 삭막하다고 하나요? 너무 이렇게 새로운 집 같아요. 좀 어색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조금 살아있는 느낌을 주려고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 가기도 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지금 식물이 요거 한 개밖에 없는데, 저도 지금 서울에서 이사를 2번 했으니까 그 2번 다 친구들이 놀러 와 줬어요. 근데 이번에 가는 곳은 좀 친구들이 찾아오기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집들이를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집들이 갈래?"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지금 많이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의 이사 문화였고요. 어떤가요? 한국의 이사 문화. 여러분들의 나라의 이사 문화들과 좀 비슷한가요? 크게 다른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이사 문화는. 아무튼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국의 이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에 숨겨진 미신 이야기. 여러분, 미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신. 여러분들은 미신을 믿고 계신가요? 미신은 그런 거죠. 과학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거울이 깨지면 뭐 불행하다 이런 말들 있죠. 아니면 뭐 검은 고양이는 좀 불운 unlucky를 의미한다. 뭐 요런 그런 미신들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좀 재밌는 미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특히나 이런 이사에 관련된 미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사에 관련된 미신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어떤 미신들이 있냐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 손 없는 날. 2번, 빗자루 버리기. 3번, 소금과 팥 뿌리기. 4번, 밥솥을 먼저 들여보내기. 5번, 바가지 깨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손 없는 날이었어요. 손 없는 날? 뭔가 손이 없는 날? 이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그런 느낌도 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손은 이 손이 아니라 손님을 의미해요. 손님.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날이라는 거죠. 손님이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 이사를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 손 없는 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6일, 7일 정도 손 없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 달력들 어떤 거 보면은 달력에 손 없는 날이라고 적혀 있는 달력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뭐냐면, 손님 없는 날. 여기서 얘기하는 손님은 이런 사람 손님이 아니라 귀신 손님입니다. 옛날에는 귀신을 손님이라고 불렀대요. 모르는 영혼이 들어오니까 손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귀신이 없는 날 이사를 해야지 이제 이사 가는 집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손 없는 날은 이사 업계에서, 이사 비즈니스에서 성수기예요. 가격이 높은 날이에요. 이날 이사를 하면은 이삿짐 센터가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이사할 수 있는 날을 골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빗자루 버리기예요. 빗자루는 이렇게 바닥을 쓰는 이런 청소 도구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쓰는 거, 먼지를 쓰는 거니까 이런 안 좋은 기운을 좀 모아놓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부터 이사를 할 때는 쓰던 빗자루는 버리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미신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걸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빗자루 이미 다 이삿짐 보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다. 네, 빗자루 잘 씻어서 다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소금과 팥 뿌리기인데요. 이거는 이삿날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좀 많이 알려진 미신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는 음식이 소금 그리고 팥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에 혹시나 또 귀신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소금이랑 팥을 촥촥 이렇게 뿌리면 귀신이 또 없어진다라는 미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번은 밥솥을 먼저 들여보내기였어요. 밥솥은 밥을 만드는 기계? 밥을 만드는 기계가 밥솥이에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밥이
옛날부터 엄청 중요했잖아요. 밥이 그냥 가장 중요한 물건이자 음식이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는 이런 밥통에 쌀을 가득 채워놓고 앞으로 안은 다음에 밥통을 먼저 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지 좋은 기운이 들어가고 또 밥도 이제 그 집에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네, 요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통을 먼저 들여보내는 그런 미신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미신은요. 바가지 깨기입니다. 여러분 바가지라고 혹시 아실까요? 뭐 바가지 쓰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바가지는 굉장히 딱딱한 그릇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는 호박 아니면 수박 이런 과일이라고 해요. 채소? 과일인데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다 파내고 껍질만 잘 말리면 굉장히 딱딱한 그릇처럼 쓸 수가 있었어요. 그걸 박이라고 부르는데 이 박을 이사 가서 바닥에 힘껏 탁 내리쳐서 깨트리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깨지는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사 가는 집에서는 바가지를 깨야 된다. 네, 이런 미신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키는 미신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은근히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이걸 다 챙기진 않더라도 저도 저번에는 그 밥솥 같은 거 항상 먼저 들여보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봤고 아니면 손 없는 날 꼭 그 신경 써서 이사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바가지 깨기 같은 거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바가지를 깼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한번 그냥 재미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신은 아무래도 좀 이사라고 하면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새로운 출발이고 그동안 뭐 이전에 있던 과거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왕 가는 거 어차피 가는 거 조금 안 좋은 기운은 최대한 버리고 좀 좋은 기운만 가져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믿으시는 분들은 잘 챙겨서 가시는 거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믿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귀신, 미신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싶어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이사에 관련된 미신이나 다른 미신들이 있을까요? 또 한국의 미신 이야기 또 궁금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재밌는 미신 발견하면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이사 문화 그리고 한국 이사에 숨겨진 미신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내일 이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서울집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사에 관련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하면은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뭐 이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이사 다른 점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얼마든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제가 항상 힘을 내서 팟캐스트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팟캐스트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늘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저의 팟캐스트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라이브,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